아. 수진이.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이제 지수로그 함수 다 끝났었죠. 끝까지 다 나갔었고, 오늘 이제 삼각함수로 나가게 됩니다. 나 삼각함수 프린트를 어디다 놨지? 내 거 여기 있다. 자, 지금 뭐 일단 삼각함수 프린트는 굉장히 좀 무식하게 생겼어요. 미안해, 줄인다고 줄였는데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삼각함수 활용 쪽이 문제가 조금 많이 담기면서 양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막상 또 진행하다 보면은 기출문제가 조금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외부 문제가 엄청 많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는 이제 지수로그 함수랑은 다르게 뭔가 자신감이 팍 떨어지는 단원이니까 여기는 미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기초부터 일단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할게요. 약간 좀 아예 처음 보는 느낌으로, 뭐 물론 스피드는 그래도 조금 나가긴 하겠지만 개념 자체는 완전 처음 보는 느낌처럼 설명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반각과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일반각과 호도법인데 그거를 배우게 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수진 안녕. 제가 자, 그래서 일반각과 호도법인데 맨 처음에 일반각을 좀 볼게요. 이거를 나는 각을 재는 방법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각을 재는 방법. 자, 원래 기본적으로 각을 재려면은 선분이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쵸? 그게 뭐 어떻게 만나든 상관은 없어요. 이 둘 사이에 끼인 각, 평행하지 않은 두 선분이 아니면 직선이 만났을 때 끼인 각을 구하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좌표 평면에서도 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이 X축의 양의 방향, 얘를 우리는 각을 재는 어떤 기준선, 그죠? 각도기로 놓고 봤을 때 0도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일단 잡고 들어가죠. 얘를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시초선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다시는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등장하지 별로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초선을 보고 그냥 X축 양의 방향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각을 재는 기준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한 선분이 또 있어요. 각을 재려고 하는 목적이 되는 선. 웬만해서는 원점 자체를 만나는 점으로 일단 기준을 잡습니다. 이 각을 재려고 하는 이 기준선을 뭐라고 불러요? 얘를 동경이라고 부르죠. 그죠? 뭐 도쿄, 미안, 동경, 미안해, 농담. 자, 어쨌거나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동경까지 각을 잰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요. 그쵸?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사분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순서대로 1, 2, 3, 4, 4분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고로 4분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4개로 분할된 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축은 포함이 안 돼요. 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축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X축상에 있는 점은 4분면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걸 구분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둘 사이에 끼인 각을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파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친다면 그 세타는 알파냐?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은 이 각도 자체가 우리 360도 돌 때마다 계속 똑같다 보니까 얼마나 돌아서 겉보기로는 알파 상태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들어가요? 360도만큼 정수번 돌고 겉보기로는 알파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괜찮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각을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이 다 등장을 한다. 일반적인 각이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반각이라고 부르죠. 자, 이거 조금 이따가 더 정리할 겁니다. 이 일반각에 관련된 내용 정리, 뭐 동경의 위치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내신 아니면 안 나오니까 얘는 그냥 일단 좀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거 한번 좀 볼게요. 일반각 말고 두 번째 보는 건 이제 각을 부르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각을 부른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호칭 얘기하는 거야. 막 도 단위나 아니면은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라디안 단위. 여기서는 솔직히 라디안 단위를 보는 게 목적이에요. 자, 단위를 재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60분법.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도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애들이 60분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도법이에요. 호도법이 이게 한자 자체가 부를 호자의 각도 도자예요. 그래서 내가 각을 부르는 법이라고 쓰는 거고, 호도법은 단위가 뭐예요? 라디안이에요. 그럼 라디안이 뭐냐? 이 라디안이 굉장히 좀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더하기 4면은 7이에요. 그럼 7은 단위가 뭐예요? 없죠. 그쵸?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야, 그 단위가 뭐야? 없어. 이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라디안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라디안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단위 없는 애들을 그냥 통칭하는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괜찮죠? 라디안은 단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왜 잘 쓰고 있던 도 단위를 갖다 그러면 왜 굳이 단위를 떼는 작업을 들어가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60분법에서 굳이 호도법으로 바꾸는 이유는 단위 없애는 작업이다 라고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물론 원래 라디안은 각도를 지칭하는 어떤 기준 단위인 건 맞아서 각도의 한정에서만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단위 없는 애들을 통칭하는 데까지 확장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단위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밀한 정의는 각도만 정의하는 거예요. 엄밀한 정의는. 근데 어차피 그런 것까지 묻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단위를 만들어냈으면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기준은 뭐냐? 아무래도 각도 재기 제일 좋은 것 중에 도형은 원이에요. 그쵸? 왜냐면 계속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채꼴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했을 때 그 반지름의 길이와 뭐가 똑같을 때가 좋을까요? 당연히 그쵸? 호의 길이가 똑같은 경우. 왜냐면 이게 특징적이니까. 그쵸? 이 둘이 똑같을 때를 아예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때 둘 사이에 끼인 각을 뭐라고 정의해요? 1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때 끼인 각을 1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라디안.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정의예요. 정의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얘 이름이 뭐예요? 분필. 왜 분필이지? 몰라. 분필이에요. 괜찮나요? 그죠? 너 이름이 뭐니? 뭐야? 너 왜 이름이 그거야? 그러면 모르죠. 그렇죠? 그냥 얘는 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다른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각도가 2라디안이라고 한다면 얘의 둘레 길이는 둘레 길이된다. 호의 길이는 그럼 얼마가 나올까? 반지름이 R이라고 쳤을 때. 당연히 우리는 반지름이 일정하면은 각이 커지면서 당연히 호의 길이는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R이니까 뭐 여기는 2R이겠지 뭐.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반지름과 각도를 곱하면 호길이 나오는구나. 반지름과 각도 곱하면 호길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는 그래서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만약에 우리가 반지름이 R인 상태에서 끼인 각의 크기가 세타, 그것도 도 단위가 아니고 라디안인 경우만입니다. 라디안인 경우만. 그때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R 세타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얘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성립하는 거예요. 원래 성립하는 거. 그렇죠? 왜 R 세타예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R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무래도 라디안만 넣고 오면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도단이랑 어떤 구분 기준이 좀 필요하죠. 왜냐면 번역이 필요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조금 늘렸어요. 어디까지 늘리냐면은 원까지 늘려도 되고요. 반원까지 늘려도 됩니다. 일단 나는 반원까지 늘렸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반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친다면 원래 원의 둘레는 얼마예요? 2파이R이에요. 왜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원의 넓이, 잠깐. 원이 있어요. 원의 반지름이 있어요. 자, 이 원의 둘레 길이는 얼마예요? 2파이R입니다. 왜 2파이R이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2파이라는 것 자체가 지름과 원의 둘레의 비율로 만들어진 무리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2파이R이 지금 그냥 정이에요. 괜찮죠? 이게 정입니다.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그렇게 비율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넓이는 뭐 초등학교 때도 그냥 공식으로 외웠습니다.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잘개 쪽에서 더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미안, 파이R 제곱이에요. 얘는 공식이 맞아요. 얘는 공식이 맞습니다. 얘는 미안해, 외워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전체 원의 둘레 길이가 원래는 원의 둘레 길이가 2파이R이잖아요. 근데 반원이에요. 반원이면은 호의 길이가 당연히 파이R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방금 봤지만 반지름과 중심각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호의 길이를 뽑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반지름이 아니죠. 근데 호의 길이가 파이R이에요. 그럼 당연히 중심각은 라디안으로 몇 라디안이에요? 그쵸? 얘랑 각곱한 게 호의 길이에요. 그래서 얘는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죠? 파이 라디안. 근데 우리가 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이런 평각은 몇 도예요? 180도예요. 그쵸? 그래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과 똑같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뼈에다가 새겨놔야 돼요. 이렇게. 새겨놔야 돼. 엄청 중요합니다. 별이 100만 개. 100만 개, 1000개 정도만 합시다. 1000개 정도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또 하려고 하는 마지막 부채꼴에 관련된 마지막 부채꼴의 넓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원의 넓이가 지금 파이 R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6등분을 했다. 피자가 6조각으로 나눠졌다. 그러면 전체 넓이 6분의 1이겠죠? 그러면 얘는 전체 360도 중에서 이 각도의 비율만큼 존재한다 라고 봐도 되겠죠. 어차피 각도에 비례할 테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원 넓이 파이 R 제곱에서 한 바퀴 얼마예요? 360도니까 2파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2파이 중에서 얼마만큼? 세타만큼. 그렇죠? 360도 중에 세타만큼이라고 해도 되는데 단위 맞춰야 되니까 라디안으로 맞춘 겁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라디안은 단위 없는 애들을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단위를 안 써요. 괜찮죠? 단위를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파이는 서로 약분할 수 있고요. 약분 시켜놓고 나니까 2분의 R 제곱 세타네요. 그렇죠? 자, 이 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자, 이거 둘 다 빠릿빠릿하게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채꼴은 뭐랑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반지름과 끼인각만 알고 있으면 돼요. R세타. 앞으로 부채꼴은 R세타만 알면 된다. 이 생각해주면 돼요. R세타.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2분의 1 RL. 그쵸? 뭐 부채꼴 넓이 할 때. 그죠? R, L 해서 2분의 1 RL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잊어요. 진짜 쓰지 마. 쓰지 마요. 어차피 호의 길이가 R세타잖아요. 2분의 1 RL이 2분의 1 R 곱하기 R세타라서 2분의 1 R 제곱 세타예요. 이 같은 거예요. 괜찮죠? 근데 왜 중학교 때는 2분의 1 RL로 했냐? R세타를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RL로 가는 거야. 괜찮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체제로 간 것뿐인 거고 엄밀하게 근원적으로 놓고 보면 R과 세타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 그럼 부채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과 반지름? 아니, 중심각과 반지름이에요. 괜찮죠? 중심각과 반지름. 그래서
R과 세타만 알면 됩니다. 미지수는 2개면 끝나는 거예요. L 생각하지 마요. L 생각. 자, 그러면은 다음 걸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부채꼴은 기본적인 내용을 봤어요. 잠깐만. 이 개념 설명만 또 주구장창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부채꼴 봤으니까 그냥 부채꼴 문제를 풉시다.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부채꼴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일단 간단하게 좀 풀어볼게요. 1번. 잠깐 풀어봅시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 푼 친구들은 다른 것들 중에서 뭐 기출 문제들 있죠. 이런 거 좀 더 풀어보면 좋습니다. 여유 있는 친구들은. 자, 만약에 여기는 문제가 조금 어렵겠다 싶으면은 뭐 들고 있든 뭐 짱중요나 아니면 교평수나 이런 거 옆에 펴놓고 그 부분 같이 더 풀고 있으면 좋아요. 절대로 1분 1초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아껴야 돼요. 참고로 다시 한번 지겹겠지만 나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물을 안 먹었어요. 미안. 진짜로. 자, 그래서 풀린 친구는 그냥 넘어가고요. 만약에 헷갈리는 친구 정리 차원에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라 그랬어요. 호의 길이는 여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항상 반지름과 각도가 안 나와 있으면은 부채꼴은 중심각과 반지름만 알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 둘을 미지수로 잡아볼게요. 반지름은 R, 끼인각은 세타, 라디안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호의 길이는 R 세타니까 우리는 이걸로 호 길이가 반지름의 2배다 라는 걸 이용해주면은 그러면 세타는 2라디안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2도가 아니고 2라디안이죠. 2라디안. 참고로 2라디안은 어느 정도의 각도냐면은 파이 라디안이 180도잖아요. 파이 라디안은 파이가 3.14 어쩌고 저쩌고죠. 3.14 어쩌고 저쩌고 라디안이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2라디안이면 꽤 큰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3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가 지금 60도잖아요. 그렇죠? 60도. 얘가 대충 1. 얼마예요? 그거 한 2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얘가 1.0 얼마냐? 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한 2배 정도. 거의 120도에 가까운 각도예요. 괜찮죠? 2라디안이면은 거의 120도 가까운 각도입니다. 자, 얘가 지금 2인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렇죠?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하기 때문에 세타가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약분하면은 R제곱이 4네요. 따라서 반지름이 2인 걸 알 수 있어요. 음수일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둘레 길이는 어떻게 돼요? 지금 반지름 2인 걸 알았고요. 끼인 각도 2인 걸 알았죠? 자, 얘는 지금 4예요. 그러면은 반지름이 호의 길이 4, 둘레 길이는 다 더한 거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4. 그래서 8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를 아니다. 3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3번. 자,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틀렸네. 저기 지금 특수가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저기 특수가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볼게요. 아니 되는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가요. 자, 일단 특수각. 특수각은 30도, 60도, 90도, 45도 이렇게 있죠. 뭐 90도는 일단 빼야겠다.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있습니다. 특수각에 관련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외우지 마요. 외우지 마요. 자, 일단은 특수각에 관련된 거는 삼각형 두 개만 머릿속에 떠올려요. 하나는 정삼각형, 하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럼 정삼각형이면 60도, 60도, 60도예요. 그쵸? 자, 정삼각형 한 면기를 일단 2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삼각형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반드시 꼭지기등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얘의 길이가 1이 나오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때문에 높이는 루트 3이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사인 30도는 얼마냐? 요 각도가 30도, 각을 2등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로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30도는 30도 기준에서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30도 기준으로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사인 60도 여기 있기 때문에 또 빗변분의 높이예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60도 기준으로 빗변분의 밑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오죠. 자, 탄젠트 60도는 얼마예요? 60도 기준으로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1분의 루트 3으로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쵸? 특수각 만약에 빠릿빠릿하게 안 나오면 머릿속에서 삼각형 떠올려서 그냥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확실하게 그냥 문제 풀어요.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틀려요. 진짜로. 2, 3점짜리에서 그런 걸로 틀리면 진짜 피눈물 납니다. 자, 수학에서 만약에 3점짜리 하나 틀렸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능 봤는데 정시에서 3점짜리 하나 틀렸다. 저기 과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 학교가 바뀌어요. 학교가. 그것도 중위권 쪽에서는 아예 그룹이 바뀝니다. 3점이면은. 그러니까 그걸 실수로 틀렸다. 저 피눈물 납니다.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 3점은 절대 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45도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죠. 1, 1, 루트 2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사인 45도는 어떻게 돼요? 45도 이거니까 빗변분의 높이. 그쵸? 루트 2분의 1. 요거는 유리화 시키면 2분의 루트 2로 볼 수 있겠고, 코사인 45도. 얘는 빗변분의 밑변. 그쵸? 그래서 똑같이 루트 2분의 1로 나오게 되네요.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 밑변분의 높이에요. 그래서 1분의 1이기 때문에 1로 나옵니다. 그쵸? 외우지 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반지름은 2, 호의 길이가 3분의 4파이.
그럼 당연히 r 세타가 지금 3분의 4파이로 나와야 되니까 얘는 끼인 각이 3분의 2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 사인 3분의 2파이네요. 그쵸? 얘는 사인 3분의 2파이. 미안해. 이거 정의 좀 하고 해야 되겠는데? 근데 알겠지? 미안해. 이따가 저기 다시 얘기할게. 그럼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죠. 어차피 반각이니까. 2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별로 문제 안 돼요. 어차피 파이가 180도니까 60도랑 똑같은 상태. 얘는 지금 2분의 1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사인 3분의 2파이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안해. 얘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습니다. 60도랑 똑같아요. 사인 60도랑 똑같아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원래 120도인데 120도가 60도랑 사인 값이 같죠?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4분의 루트 3이 답이에요. 4분의 루트 3. 자, 그러면은 된 친구들은 저기 좀 너무 어려운데? 일단은 4번 하나만 좀 더 볼게요. 4번 하나. 조금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4번은 못 풀 가능성이 좀 커가지고 요거까지는 좀 볼게요. 그리고 스텝 2로 갑니다. 오우야. 잘했네. 그치. 일단 그만 나올 줄 알았어. 고민 조금만 더 해볼 수 있으면 해봐요. 자, 일단은 되는 친구는 그대로 가고요. 만약에 좀 헷갈리는 친구는 일단 큰 틀만 좀 잡아볼게요. 자, 지금 이 순간부터는 머릿속에 좀 각인시켜 놔야 됩니다. 만약에 넓이를 구하는데 호의 일부라도 들어가 있다. 무조건 부채꼴 넓이 싹 다 구해야 됩니다. 호의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중심각 다 찾아내서 부채꼴 넓이 통으로 다 구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AB 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OAB 부채꼴 넓이를 싹 다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CD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D를 포함한 부채꼴 넓이 싹 다 구해줘야 돼요. 그걸 서로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 얘는 아마 어렵지 않으니까 눈에 딱 띌 텐데 나중에 이제 활꼴 넓이 구하거나 이럴 때는 또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호의 일부라도 들어가 있는 넓이 구한다. 무조건 부채꼴 넓이 싹 다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갈게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손이 안 움직이는 거 보면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노란 부분의 넓이는 그쵸? 뭐 이상한 도형이라고 칩시다. CABD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OAB 전체 큰 부채꼴 넓이에서 빼주는 거예요. OCD라는 작은 부채꼴 넓이를, 그렇죠? OCD 부채꼴 넓이를 빼줍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OCD죠. 얘가 중심각은 1라디안인 걸 알겠지만 반지름을 모르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반지름이 어디 있는지. 반지름과 관련된 특수한 상태. 지금 OC 길이가 반지름이네요. 근데 그 OC 길이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얘 지금 OB 길이와 OC 길이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 직각.
그렇죠? 직각 이용해서 가야 됩니다. 얘 길이가 지금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반지름인데 얘는 1이라는 라디안 안에서 봤을 때 요렇게가 코사인이죠? 빗변보다 밑변. 그렇죠? 요게 코사인. 얘는 1에다가 코사인 곱한 거야. 코사인 1이에요. 괜찮죠? 한 변 길이가 코사인 1입니다. 1도 아니고 그냥 코사인 1이죠. 자, 그럼 그걸로 넓이 조금만 더 구해볼게요. 굳었다. 어디가 안 돼요? 코사인 1이 나오는 게. 코사인 1이 나오는 게? 코사인이면 B편보다 B편이죠. 그럼 5B분의 5C가 코사인 1이라는 거지. 5B분의 5B분의 5C가 코사인 1이라는 거죠. 아, 이렇게 나와야죠. 그치. 5B분의 50. 그치? 근데 5B가 1이니까 네. 5C가 코사인 1이라는 거야. 네. 이거 삼각비 이따가 좀 더 설명할게. 와우! 잠깐. 자, 그러면은 천천히 마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러니까 얘 지금 넓이가 2분의 1입니다. 얘는 지금 반지름이 코사인 1이에요. 이거 조금 이따가 삼각비 정의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얘는 2분의 1 R제곱 세타예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코사인 제곱 1입니다. 왜 여기다가 쓰냐? 이 제곱을 여기다 쓰면 안 되냐? 이러면 각도에다가 제곱한 것처럼 착각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코사인 위에다가 제곱을 씁니다. 이게 코사인 1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1 빼기 2분의 1 코사인 제곱 1이에요. 자, 근데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1이죠. 지금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 자, 얘는 사인 제곱 1입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으로 나와요. 이게 왜 성립하는지 미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1번. 오케이. 2분의 1 사인 제곱 1.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부채꼴에 관련된 걸로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7번 하나만 좀 가볼게요. 7번. 아무도 못 풀 것 같아요. 7번. 미안.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발끈해서 푸는 사람이 나오지? 자, 항상 방정식이 등장을 하면은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따져서 보는데 아쉽게도 7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뭘 쓸 수 있을까요? 두 근을 사인 코사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을 무작정 구하는 것보다는 무작정 구하는 것보다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일단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어차피 근은 써야 됩니다. 미안해. 이거 7번이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삼각함수 정의를 좀 더 뭐야? 왜 나왔지? 잠깐만. 혹시 A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굳이 A를 2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치? 인수분해 보면은 A가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돼요. 사실 반지름이 A제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A는 음수여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 네.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는 그거 맞아요. 그 조건. 좋은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맞아요. 이 풀이가. 이건 코사인이겠네요. 왜요? 왜냐면 코사인이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그럼 5b분의 5c가 코사인 1이지. 네? 5b분의 5c가 코사인 1이죠. 끼인 각이 1이니까. 아니, 얘가 세타라고 쳐봐요. 코사인 세타가 5b분의 5c지. 네. 근데 5b가 1이잖아요. 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5c지. 네. 근데 세타가 1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코사인 5. 그치. 분모가 1이니까 5c가 코사인이지. 근데 세타가 1이니까 코사인. 괜찮나? 오케이. 일단 답이 한 명이 나오기는 했는데 미안해. 좀 어렵지. 자, 미안.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앞부분부터 조금만 설명할게요. 조금만. 자, 다시 한번.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먼저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쁘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을 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거계수의 관계를 구해봤어요.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 마이너스 1분의 b죠. 그렇죠? 근거기수의 관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의 a 마이너스. 그래서 2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두근의 곱이니까 a분의 c죠. 2분의 2 마이너스 a예요.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일단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안해. 이거 뒤에 내용이 조금 나오네. 자, 얘 두 개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이거밖에 없어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제곱을 했을 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똑같은 각도 안에서라면은 둘이 더해서 1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1 마이너스 a예요.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2 사인 코사인이니까 2배 해주면은 2 빼기 a죠? 괜찮네?
자, 여기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3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좌변으로 싹 다 넘겨주면은 a제곱 빼기 a 빼기 2가 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애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2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a가 2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겠지? 미안. a 제곱이 반지름이라서 a는 음수여도 돼요. 길이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 자, 1분만 있다가 설명할게요. 1분만 있다가. 사실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 2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좀 어려워요. 화이팅. 너무 쉽지? 미안. 혼자 정리할 거지? 알았어. 어떻게 피곤해서 괜찮아? 오케이. 어떻게 이러는 거 알았어? 먼저 코사인 이거 해서 이거 두 개 한 건 줄 알아냈는데 뭔지 모르겠어서 판별식 써가지고 있는 거 알아내가지고 여기 대입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더한 거이랑 이거 해가지고 세타 알아낸 다음에 여기 구했어요. 그리고 a 제곱이니까 반지름 4 해가지고 넓이 구하는 걸로 해서 구했어요. 잘했습니다. 나와 있어가지고. 우와! 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았지? 잠깐만. 자, 미안. 마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미안해. 원래는 삼각함수 정의까지 조금 들어가고 그래프적인 생각을 좀 더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자, 일단은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와 2인 경우를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디다가 확인을 하냐면 항상 그 성립 조건에 관련된 거는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최초의 식, 초기식 아니면은 주어진 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뭐 준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식 아니면은 대입해보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그죠? 맨 처음에 주어진 식에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수학 전체 다 그래요. 수학 전체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거는 맨 처음 식에다가 다 때려박아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맨 처음 식은 이거 두 개입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근간으로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a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2가 나와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얼마지? 2분의 3 나오네. 나 이거 뭔가 좀 잘못 구한 거 아니야? 맞겠지? 2분의 3 나와요. 자,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저기 사인 세타가 최대 얼마예요? 1이에요. 괜찮아요? 1을 못 넘어가요. 근데 이거 2 나오려면 사인이랑 코사인 둘 다 1 나와야 돼요. 1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인이 1 나올 때 코사인이 1이 같이 안 나와요.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a가 2인 경우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a가 2인 경우는 사인 세타 값, 코사인 세타 값 놓고 봤을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입니다. 둘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에요. a에다가 2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곱한 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다가 2 집어넣었으면 1 빼기 1이죠. 얘는 지금 빵 나와요. 괜찮네? 그럼 이게 빵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야. 우리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아예 모르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 미안해. 좀만 그려볼게요. 그죠?
아예 모르진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자, 사인 그래프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쵸? 자, 여기가 지금 2파이예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쵸? 자, 이게 지금 y는 사인 세타예요. 세타일 때 y값. 자, 최대가 1이에요. 최소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0,1에서부터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겠죠. 여기가 2파이가 될 겁니다. 얘는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1 나오고 2분의 3파이에서 또 빵 나오죠. 마이너스 1. 그쵸? 얘가 y 세타. 그쵸? y는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은 둘이 곱해서 0 나오는 경우를 본다면 얘가 0일 수도 있고요. 얘가 0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빵 나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0이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 0 나오면 사인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사인이 0이면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언제일까요?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면서 사인이 0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세타가 파일 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인이 마이너스 1이면서 코사인이 0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사인이 마이너스 1 나오면서 코사인이 0 나올 수 있는 경우. 얘는 세타가 지금 2분의 3파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타는 0보다 크지만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분의 3파이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답이에요. 그렇죠? 세타는 파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반지름 A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지름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 세타는 지금 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부채꼴이 반원이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반원. 반지름은 4고요. 중심각이 파인 상태. 그래서 16파이인 원의 넓이의 절반 8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8파이 뿅.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 거를 넘어갈까 말까? 미안해. 저기 8번 하나 풀어볼게. 미안해. 기출 문제인데 8번 하나만 해봅시다. 딱 부채꼴을 연습하기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풀어본 친구가 아니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형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 부채꼴 연습하기에는 좋아요. 도형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힌트를 조금만 빨리 갈게요. 자, 다들 손이 많이 멈춰 있고요. 자, 문제의 힌트를 잠깐 좀 가볼게요. 문제 힌트를. 자, 뭐냐면은 풀었나?
자, 앞으로 수능 끝날 때까지 그 생각해줘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도형이 뭐 이렇게 있어요.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려놨어요. 만약에 이 왼쪽 넓이가 S1이에요. 딱 이 부분의 넓이가 S1이라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S2라고 칠게요. 자, 각각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괜찮죠? 왜냐면은 호의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찍고 부채꼴 넓이 다 구해야 돼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문제가 S1 빼기 S2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이걸 구하는 거지 이 각각의 S1, S2의 넓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빼는 게 필요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굳이 중간에 끼인 부분의 넓이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 중간에 끼인 부분의 넓이를 S3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S1 플러스 S3에서 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뭘? S2 플러스 S3. 혹시 이해돼요? 어차피 이것도 S1 빼기 S2예요. 그러면 S1 플러스 S3는 그냥 원넓이 나오는 거고 S2 플러스 S3도 원넓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소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게 S2 빼기 S3예요. 아니다, S1 빼기 S2예요. 자, 그러면은 S1 빼기 S2면은 어떻게 한다? 중간에 공통으로 끼인 부분에 넓이가 존재를 한다면 아예 그 중간에 끼인 부분의 넓이를 S3라고 잡아서 정리해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S1 플러스 S3에서 S2 플러스 S3를 빼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S1 플러스 S3는 뭐예요? 부채꼴이에요. 부채꼴.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O'AB로 만들어지는 이 부채꼴이 S1, S3예요. 자, 요 각이 6분의 5파이니까 좌우대칭 마름모라서 여기가 6분의 5파이고요. 반지름이 3입니다. 여기가 지금 O'AB예요. 이게 S1 플러스 S3고 S2 플러스 S3는 요 부채꼴이에요. 요 부채꼴. 그쵸? 그래서 얘는 요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OAB 6분의 5파이 3. 그쵸? 그래서 이 넓이에서 그냥 이 넓이 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이 아이디어 잘 떠올려줘야 됩니다. 원래 맨 처음에 구했던 거는 사실 이걸로 구했는데 이거를 각을 아무 생각 없이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구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 안에 걸 구했는데 선생님 설명 듣고 제가 다시 봤는데 제가 구한 게 저거인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구했는데 그래서 했더니 이게 S1이 아니라 그냥 답이었어가지고 와, 나 진짜 바보 같다 이러면서 헐, 잘 풀었는데? 화이팅입니다. 오케이. 윤성아, 껌 좀 줄까? 알았어. 화이팅. 네. 미안, 부채꼴럽이요. 저 부채꼴럽이 구해봐요. 중심과 반지름 다 나와있지? 중심과 반지름 다 나와있죠. 부채꼴럽이. S1이 안 나와요. S1은 모르겠는데 저기 S1 플러스 S3 저 부채꼴이죠. 저거는 반지름이 3이지. 그 다음에 중심각은 2파에서 6분의 5파이 뺀 거지. 6분의 7파이에요.
왜냐면 둘이 합쳐서 360도 나와야 되니까 2파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심각 6분의 7파이 나와 있지, 반지름 3 나와 있지. 아, 그럼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알세타 다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심리선 구했나? 어렵나? 지금 뭐 돼요? 네. 그렇지. 풀 수 있겠지. 화이팅. 너무 어렵진 않나? 오케이.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 좀 잠깐 해볼게요. 마저 마무리. 지금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기는 했는데 이거 이 논리는 일단 좀 지울게요. 논리는 자, 지금 S1 플러스 S3가 다시 한번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이거 통째로가 S1 플러스 S3예요. 자, 오른쪽에다 다시 그려봅시다. 이렇게, 미안해. 팩맨?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얘는 좌우 대칭이잖아요. 다 반지름 3333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가 6분의 5파이면 여기도 6분의 5파이가 되겠고 반지름 지금 얼마예요? 3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는 전부 뭐로 나온다고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왜냐면 전체 원넓이에서 중심각 비율만큼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저런 식으로 막 108 반원을 넘어가는 모양이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바퀴가 몇 파이? 초코파이? 미안. 2파이. 빵. 오케이. 자, 한 바퀴가 2파이. 그럼 2파이에서 6분의 5파이 뺐으니까 이게 중심각이 지금 6분의 7파이예요. 그렇죠? 그럼 반지름과 중심각 다 나와 있으니까 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파이 r 제곱 전체 넓이에서 2파이 전체의 6분의 7파이만큼 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전체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에서 2파이 중 세타만큼이라는 거예요. 그게 2분의 1 R제곱 세타로 나오는 거지 그 공식 자체는 그냥 전체 원의 넓이의 일정 비율이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왜요? 까먹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얘도 파이 약분하고 나면은 9죠. 2분의 3 약분하나 하면은 얘 2 나오네요. 그렇죠? 2, 4네요. 4분의 7, 3, 21파이. 괜찮죠? 요게 지금 4분의 21파이구나.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구해봅시다. 똑같죠?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빼기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3 하나 약분해주면 또 2가 나오니까 4분의 15파이.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4분의 21파이 빼기 4분의 15파이. 그래서 4분의 6파이. 얼마예요? 2분의 3파이가 답이 됩니다. 그렇죠? 자, 문제만 딱 봤을 때는 와, 뭐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기겁스럽게 생겼지만 문제풀이 굉장히 간단하죠? 꼭 마스터해야 됩니다. 진짜 8번 문제. 머릿속에 탑재가 돼 있어야 돼요. 진짜 탑재. 기출문제들은 아예 싸그리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4-5번 정도 푸는 걸 추천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4-5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에 확실히 좀 익혀놔야 돼요. 확실한 것들은. 그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건 넘어가고요. 삼각함수 정의로 좀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왜 이제 얘네들을 했는지를 좀 볼 거예요. 자, 쟤네를 왜 쓸까요? 왜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거를 배웠을까요? 이유는 뭐냐면은 삼각비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삼각비가 너무 좋아서. 삼각비가 너무 좋은데 왜 저걸 배워? 문제는 삼각비가 한계가 있어요. 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삼각비는 정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삼각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삼각형이냐면은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길이 비, 이게 삼각비의 정의예요. 이게 중학교 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직각삼각형 한번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자, 직각삼각형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세 변의 길이 b를 보는 게 삼각비라는 거야. 세 변의 길이 b. 그러면 길이 b를 보는 거면은 어차피 모양만 결정되어 있으면 되지 길이가 명확하게 나와 있을 필요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 아니 3대 4대 5로 나오나 6대 8대 10으로 나오나 길이 b는 같아요, 달라요? 네, 똑같죠? 그렇죠? 길이 b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각 b의 값은 다 똑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양만 결정되면 되는데 모양 결정은 닮음, 그죠? AA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AA만 각 두 개만 나와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미 직각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두 개의 각 중에 하나만 나와 있으면은 모양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무시하고 여기다 그냥 세타로 잡아버릴게요. 왜? 이쪽은 그러면 90- 세타가 되니까 2분의 파이- 세타가 되니까 그죠? 모양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이 세 변의 길이 b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미지수를 일단 잡아봅시다. A, B, C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세 변 길이 b A 대 B 대 C. 뭔가 조금 그런데,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B 또는 비율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이 비율과 관계된 거를 우리가 실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율로 나타낸 수, 비율수라고 불리는 있을 유자의 비율 입자. 그래서 유리수가 비율수예요. 괜찮죠? 근데 유리수는 분모분자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3대 4 이런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3분의 4 또는 4분의 3 이렇게 표현합니다. 괜찮죠? 왜? 분모분자 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울기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X의 변화량과 Y 변화량이 어떤 비율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수투 때문에 얘기한 거였고요. 방금 거는. 자, 그러면은 얘를 분수꼴로 만들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3개짜리 분수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실수로 뭐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2개씩 나눠서 갑니다. 2개씩. 그러면 2개로 나눠야 되니까 어때요? 우리 확통 선택자들이 대부분이죠. 하하, 3C 저 3가지 거기에 3 콤비네이션이 2개씩 고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S자 모양을 따고 있는 사인, 그쵸? 사인. 그래서 사인은 어느 각을 기준으로? 직각이 있으니까 하나의 특수각을 기준으로, 특수각? 아니, 나머지 한 각을 기준으로 본다 그랬을 때 얘는 뭐라고요? 시작부터 끝이니까 B변분의 높이에요. 그죠? S자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C분의 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우와, 이름이 왜 코사인이야? 미안해, 그냥 C자 쓰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미안해. 그 명칭 그대로 가다 보니까 나오는 거죠. 한국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얘는 C분의 A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쓰는지는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자, 탄젠트는 A분의 B가 되겠죠. T자로 가니까 시작부터 끝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또 분모분자로 나눌 수 있겠네요. 뭘로? C로. 그러다 보니까 C분의 A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C분의 B는 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얘는 모양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면 사실 두 변 길이비만 나왔다고 쳤을 때 BC만 나와있다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로 A 뽑아내면은 결국 다 구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 하나만 알아도 코사인 탄젠트 알고 코사인 하나만 알아도 탄젠트 사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엄청 중요한 게 또 튀어나와요. 그 뭐죠? 직각 삼각형 나오면 당연히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쓰면은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되게 서운해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직각 삼각형 나오면은. 자, 그러면은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그쵸? 이거죠. 자, 이거를 양변에다가 c제곱으로 나눴다 라고 한다면 얘는 c분의 a제곱 플러스 c분의 b제곱은 1이 되겠고, 어차피 c분의 a는 우리가 코사인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c분의 b는 사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은 합치면 무조건 1 나옵니다. 괜찮죠? 얘는 별이 몇 개요? 하하하 100만 개. 삼각함수가 들어갔는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안 쓴다.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얘가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삼각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렇죠? 피타고라스로 들어가는 건 다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뼈에 사무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너무 간단하니까 응용 버전을 조금만 좀 볼게요. 아까 보니까 그 3번도 잘 안 되던데 3번인가 4번인가 그쵸? 오고 이게 왜 코사인 1이에요? 그쵸? 그치? 아 진짜 연습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타로 한 번만 잡아봅시다. 길이 2 중에 하나만 나와 있으면 각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변 길이만 나와 있으면 나머지 변 다 구할 수 있어요. 왜? 자, 우리가 만약에 밑변 길이를 구한다. 그럼 뭘로 할 수 있어요? 아니 모양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비율은 다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a분의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네모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a분의 네모예요. 그럼 네모는 뭐예요? 그냥 a 코사인 세타죠?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고민의 여지 없이 그냥 a 코사인 세타 나와야 돼요. 아, 이 길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얘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쪽에 높이를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a분의 동그라미죠? 그렇죠? a분의 동그라미. 그러면 당연히 동그라미는 a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괜찮죠? 아, 얘는 a 사인 세타구나. 다시 한번 변 길이 하나랑 각 하나만 나와 있으면 직각삼각형의 모든 길이를 다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거 말고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시작은 좀 쉬운 걸로 갈게요. 자, 이거는 딱 진짜 요 하나만 몇 번 연습해요. 진짜로. 자, 직각삼각형입니다. 끼인각 하나를 세타로 적어볼게요. 그 직각삼각형에서 또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칠게요. 자, 이때 요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 길이 1번, 요 길이 2번, 요 길이 3번, 요 길이 4번, 요 길이 5번. 자, 한번 뽑아볼게요. 써서 잠깐만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볼게요. 이거 나올 때마다 칼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삼각함수 활용해서 밥 먹듯이 나옵니다. 진짜로. 진짜 이거 하나만 연습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여기까지 다 안 맞았네. 여기까지 다 맞았어.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아, 이거 4번은 틀렸다. 여기까지 맞았어. 여기까지 맞았어. 여기까지 맞았어. 자, 1번, 2번은 위에 있어요. 1번, 2번은 위에 있습니다. 이거 틀면 안 돼, 1번, 2번은. 파이팅. 오케이. 아우. 그치, 좀 어렵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마무리 좀 잠깐 해볼게요. 어우, 다 맞았네. 오, 다 맞았네. 오, 맞았어. 미안. 자,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맨 처음에 얘랑 지금 똑같은 거기 때문에 1번은 A 코사인 세타예요. 그쵸? 2번은 요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A 사인 세타입니다. 2번은. 그쵸? 자, 다시 한번 1번은 A 코사인 세타예요. 이게 보면은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해서. 아, A에다가 코사인만 곱하면 되는구나. 그쵸? 이 길이에다가 탄젠트 곱하면 얘 나와야 돼요. 괜찮죠? 자, 근데 일단은 좀 내비둘게요. 자, 2번. 얘는 A에다가 사인 곱하면 되겠네. 왜냐면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이기 때문에 분모를 곱해버리면 어차피 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2번 나온다. A 사인 세타. 자, 그럼 3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3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우, 이렇게 또 직각삼각형이 나오네요. 1번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면 3번 나오는 거야. 괜찮죠? 얘는 1번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근데 1번이 A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1번이 A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A 코사인에다가 사인 곱한 거예요. 그렇죠?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로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러면 4번. 4번은 2번에다가 사인 곱하면 돼요. 오잉? 왜지? 자, 얘가 세타잖아요. 이거 각자 잘 잡아내야 됩니다. 여기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근데 또 직각이기 때문에 요 각이 세타인 거예요. 괜찮죠? 여기 있는 모든 직각삼각형은 다 닮음이에요. 전부 닮음이에요. 괜찮죠? 닮은 비로 들어가도 돼요. 그 닮은 비 대신 쓰는 게 삼각비예요. 괜찮나요? 같은 겁니다. 다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한정적으로 쓰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4번은 뭐라고요? 2번에서 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사인 세타가 2번보다 4번이니까. 그렇죠? 왜? 요 삼각형만 본 거예요. 요 삼각형만. 요 삼각형만 보면은 세타 직각 사인 세타가 2분의 4. 다시 한번 4번은 2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 아니냐. 2번이 A 사인이니까 A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 그래서 A 사인 제곱 세타예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볼게요. 5번은 그러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 삼각형을 보면 돼요. 아, 1번에서 코사인 세타 곱한 거네. 코사인 세타가 1분의 5니까 1번에 코사인 세타 곱하면 5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1번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5번이 나온다. 근데 1번이 A 코사인이니까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A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자, 지겹겠지만 미안해.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요. 딱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자, 비슷하게 그려놓을게요. 직각이고요. 세타예요. 여기다 세타를 놨어요. 세타는 뭐 어디다 놔도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자, 직각으로 그렸습니다. 미안. 2번에는 여기다가 A라고 잡을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길이 한번 구해봅시다. 길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그냥 칼같이 타다다다다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삼각함수 활용해서 진짜 그림 안 보입니다. 진짜로. 딱 이것만 할 줄 알면은 원 나오기 전까지는 다 풀 수 있어요. 웬만해서는. 도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벽합니다. 오케이. 자, 한 명은 빠른 스피드로 지금 다 나왔고요. 자, 현재 2명이 나왔네요. 뒤집어졌다. 뒤집어졌어. 대충 가면 오지. 네. 오케이. 집에서 몇 번 연습해봐야 돼요. 여기까지 맞아요 혹시? 미안해. 1, 2번 둘 다 뒤집어졌어. 굿. 오케이. 끝까지 맞았어. 아, 3번과 5번이 뒤집어졌어. 오케이. 일번과 2번이 뒤집어졌어요. 반대로 썼어. 분모 문제를. 자, 잠깐만. 이거 A가 분모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이게 A가 분모로 나오는 경우들이 지금 꽤 많이 나오는데 A는 분모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A는 다 맞았는데.
오, 다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진짜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집에 가서 그냥 요 직각에 직각 해놓고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직각에 직각 해놓고 이 중에 아무 데나 각 하나만 잡아놓고요. 여기는 변 길이 아무거나 하나만 미지수로 잡고 다 구해보는 연습해봐요. 이거 진짜 한 대여섯 번 하면은 직각의 직각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확실히 감이 옵니다.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로 삼각함수 활용의 그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은 도형 문제가 확통 선택자들보다는 미적분 선택자가 훨씬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거 진짜 그 칼같이 안 튀어나오면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되게 잔소리 많이 합니다. 진짜로. 우리도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도. 자, 이게 그렇게 막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반복해서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당연히 어디서 생각해 주는 게 좋을까요? 요 쪼매난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게 낫겠죠. 참고로 이거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여기 나오는 모든 직각삼각형들은 전부 닮음이에요. 닮음 가지고 뽑아도 돼요. 근데 닮음 말고 삼각함수로 봅시다. 자, 1번은 A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인으로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사인이 A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는 초심자니까 나중에 뭐예요? A에다가 사인만 곱하면 1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 사인 세타입니다. 그쵸? 다시 한번 A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높이가 되겠구나. 그쵸? 아까 여기서 한 거랑 비슷해요. A에서 사인을 곱하면 높이가 나오겠구나. A에서 코사인 곱하면 밑변이 나오겠구나. 그쵸?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마찬가지로 쪼매난 삼각형에서 볼 수 있는데 얘는 A와 E죠. 이거는 빗변과 밑변의 관계예요. 낀각 기준으로. 그래서 A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2번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A 코사인 세타.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3번은 큰 걸로 가야 되겠죠. 왜냐면 A를 포함하면서 3번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봐야 될 거야. 자, 그러면 그 세타 입장에서 봤을 때 A와 3번은 탄젠트 관계예요. 그쵸? 탄젠트가 A분의 3이네. 그쵸? A에다가 탄젠트 세타 곱하면 3번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A 탄젠트 세타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4번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서. 자, 얘는 직각인 건 알겠는데 각이 어디 있지? 자, 다 닮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여기가 직각 2분의 파이. 여기가 세타예요. 그쵸? 여기가 세타. 자, 그러면은 3번과 4번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3번에다가 사인 곱하면 4번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 사인 세타라고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밑에 걸 보고 싶은데 1번에다가 탄젠트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1번에 탄젠트 곱해도 돼요. 둘 다 뭘로 나와요? 3번에다가 사인 곱하면은 틀렸는데? 맞네. 미안해. 3번에다가 탄젠트 곱하면은 A 탄젠트에다가 사인을 곱한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1번에다가 탄젠트 곱해도 A 사인 탄젠트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얘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얘는 맨 처음에 봤었던 그 큰 삼각형 안에서 봐야 되겠죠? 5번에다가 코사인을 곱한 게 A가 되겠네요. 그렇죠? 5 코사인 세타가 A네. 5번은 코사인 세타분의 A예요. 괜찮죠? 코사인 세타분의 A. 오케이. 자, 그러면은 혹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잠깐.
2번과 4번 더하면 5번이잖아. 되나? 그죠? 2번과 4번 더하면 5번이 되겠죠? 이거 되는지도 한번 봅시다. 자, 2번은 A 코사인, 4번은 A 탄젠트 사인. 다시 한번. A 코사인에다가 A 탄젠트 사인을 더하면 정말로 코사인 세타분의 A가 나온지를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얘는 A로 묶었을 때 코사인은 앞으로 그냥 C로 쓸게요. 탄젠트는 앞으로 T로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세 개가 전부 변수는 세타 하나예요. 그치만 얘네끼리 연산이 잘 안 돼요.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를 알 수 있지만 왜냐면 변수는 세타 하나니까. 그치만 얘네끼리 연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삼형제 느낌? 안 치네요. 미안. 한쪽으로 다 몰려서 가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으로 돌려주고 그래서 다 사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 코사인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가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자신 없다. 그러면 그건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요. 그쵸? 자, 그럼 얘는 A 곱하기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할 게 뭐예요? 분수꼴에 두 개 덧셈이면은 반드시 통분밖에 할 게 없어요. 자, 그럼 얘는 C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더하면은 무조건 1이죠? 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에요.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화이팅!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연습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삼각비를 잘 썼어요. 와, 엄청 좋은 건 알겠어. 그쵸? 엄청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정의에 있다 그랬죠? 뭐가 문제점이야? 직각삼각형의 기립이에요. 직각삼각형이면은 반드시 남원 각은 예각밖에 안 나와요. 90도도 못 나오고요. 90도 넘은 각도 못 나와요. 우리가 실제로 중학교 때 삼각비 문제 중에서 둔각삼각형에 관련된 삼각비 문제를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지? 그때는 얘 세타 각도의 외곽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강제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로 삼각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방법이 없으니까 꼼수라도 써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비라는 거를 아예 확장 적용해요. 우리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자연수 범주에서만 놀았잖아요. 지수가 자연수만. 근데 그거를 정수, 나중에는 실수까지 확장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삼각비라는 거를 예각이 아니라 아예 둔각, 넘어서 360도, 넘어서 뭐 엄청나게 많이 도는 곳까지 다 적용해보자. 일반각에까지 적용해보자. 그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를 내릴 때 얘는 다시 한번 함수예요. 함수에 단위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센티미터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함수에 단위 들어가 있으면은 되게 골치 아파져요. 단위가 없는 애들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단위를 붙이거나 하는 건 괜찮은데 애초에 처음부터 시간에 단위가 들어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는 무조건 다 센티미터 붙어있다 이러면은 이제 골치 아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는 함수들은 단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도를 도 단위로 쓰고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굳이 떼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라디안으로 바꿈으로써 삼각함수가 도라는 단위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게 호도법의 존재 이유고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봐요. 아니, 우리 아직도 어때요? 호도법이 좋으면은 도 단위를 써요? 안 쓰겠죠? 근데 아직도 도 단위 쓰잖아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 왜? 편하니까. 편한데 왜 호도법을 쓰냐? 그쵸? 어쩔 수 없어서요. 어쩔 수 없어서.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얘는 정의가 좀 애매해요. 얘는 수식적 정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억지로 이름을 붙인다면은
O점과 P점 사이에 그냥 관계식이에요. O점과 P점 사이의 관계식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려주는데 일단 각을 재는 기준인 선, 시초선은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O점 자체는 어차피 각 재려면은 두 선분 아니면 두 직선이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그 교점을 항상 원점으로 일단 둬요. 그래놓고 이 위에 원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잡아봅니다. 자, 그때 일부러 1사분면에다가 둬봤어요. 왜? 1사분면이면은 반드시 동경이 어때요? 예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각함수는 삼각비에서부터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확장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사분면에서 삼각비랑 같아야 될까요? 안 같아야 될까요? 같아야 돼요. 얘가 좋아서 얘를 확장 적용하려고 만든 거지 같은 각에서 이게 다른 값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똑같이 삼각비 정의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확장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1사분면을 놨어요. 그럼 이때 P점의 좌표는 x, y. 그러면은 얘 둘 사이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얘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둘 사이의 끼인 각 세타라고 했을 때 1사분면이면은 삼각비랑 똑같겠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세변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세변 길이를 구하면은 밑변 길이가 x로 나와요. 다만 1사분면에서만 x를 길이로 보는 것 뿐인 거지 정의는 x를 길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높이는 y 좌표랑 똑같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1사분면의 한정에서만 얘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사분면은 달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인 세타의 정의는 뭐냐?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r분의 y구나. 자, r은 무조건 길이에요.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0도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P점은 원점이 아닌 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길이분의 y 좌표가 되는 거고요. 정의가 길이분의 y 좌표예요. 뭐야? 저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 정확하게 알면은 삼각함수 성질도 그냥 같이 끝나요. 막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의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미안.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똑같죠? r분의 x예요. 길이분의 x 좌표예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x 좌표분의 y 좌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차피 정리해 놓으면 요 관계 똑같이 성립해요. 다만 세타가 몇 사분면이든지 간에 이 관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얘네는 r 값은 반드시 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x, y는 좌표점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P점 좌표가 이런 식으로 2사분면에 등장을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4 이렇게 나온다고 쳤을 때 얘는 이만큼이 세타인 상태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사인 세타는 얼마로 나오냐? 이 길이 얼마예요? 5죠. 그렇죠? 0,0에서부터 마이너스 3,4까지 길이는 5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y 좌표예요. 코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x 좌표예요.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예요. 그렇죠? 이 정의대로 그냥 다 튀어나옵니다. 이 대칭 구조까지 다 해서 자, 그러면은 부호가 좀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부호를 설정을 해봅시다. 자, 부호가 사분면마다 달라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사인은 y좌표만 잘 알면 돼요. r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근데 y좌표는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만 y가 양수고 밑에는 음수 나오죠. 그래서 1, 2, 4분면에서만 사인값이 양수로 나오고 3, 4, 4분면에서는 무조건 음수가 나야 되겠네요. y좌표가 음수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x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되는데 1, 4, 4분면에서 양수 나오고 왼쪽은 음수잖아요. 그래서 1, 4분면과 4, 4분면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x, y 둘 다 좌표이기 때문에 얘는 둘이 부호가 똑같은 거, 양양이는 음음, 그죠? 요 두 군데에서만 양수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음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부호가 반대로 나오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은 절대로 분모가 0이 안 나와요. 괜찮나요? 절대로 분모가 0이 안 나오는데 탄젠트는 분모가 0일 수도 있어요. 언제? 세타가 90도가 나오면 x좌표가 0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0인 건 아예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점근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y축에 P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탄젠트 값이 정의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에 점, P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다시 한번 x, y예요. 자, 끼인각 세타라고 했습니다. 요 R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 길이 y가 되는 건 맞는데 아까 전에 한 거 생각해봐요. 이게 뭐예요? R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면 되죠. 그게 R 사인 세타예요. 얘가 지금 R 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얘는 R 코사인 세타예요. 괜찮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원이 있다고 친다면 그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동경에서부터 세타만큼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그 점의 좌표점은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인 그래프는 당연히 R 사인 세타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Y 좌표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다. R 값은 정해져 있잖아요. Y 좌표만 보면 되죠. 그러면은 돌면서 Y 좌표가 0일 때부터 1 나왔다가 0 나왔다가 또 마이너스 1 나왔다가 0 나오죠.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는 0 나오고 세타가 2분의 파일 때는 1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 때는 또 0 나오겠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렇죠. 2분의 3파이에서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헷갈리면 저 반지름 일자리로 보면 돼요. 반지름 일자리로. 그럼 1,0, 0,1,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1. 그럼 y좌표 한번 보면 되니까 0,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2파이가 됐을 때는 또 0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사인 그래프의 특징은 뭐예요? 되게 중요한 거. 항상 사인 1차짜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3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냐면 최대값 1이에요. 그렇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에요. 주기 2파입니다. 나중에 일반형에 대해서도 정리를 다시 좀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묻지도 따지들 말고 최대 최소 주기 먼저 들어가야 돼요. 최대 최소 주기.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 미안해. 플러스 대칭성이에요. 자,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기성과 대칭성입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주기성, 대칭성. 자, 그럼 얘는 무슨 대칭을 가지고 있느냐면 얘는 항상 최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나와요. 그렇죠? 최대 기준으로 좌우 대칭. 뿐만 아니라 최소를 기준으로도 좌우 대칭 나와요. 항상. 괜찮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항상 0 되는 지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0 되는 어느 지점이든 다 점대칭을 이뤄요. 그렇죠? 그래서 대칭성 두 가지. 직선 대칭과 점대칭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하필 그 점대칭 중에서 원점 대칭이 껴있어요. 원점 대칭이 껴있으면 기함수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기함수가 됩니다. 기함수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이거예요.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x 집어넣은 것과 부호가 반대로 가는 거. 그죠? 원점을 지나가면서 원점 대칭인 애들을 기함수라고 불러요. 자, 기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코사인은 x좌표만 보면 된다 그랬죠? x좌표가 1, 0, 마이너스 1, 0.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1, 0, 마이너스 1, 0. 또 1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 어때요? 사인하고는 곱했을 때 이거 사인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만 평이동하면 얘 똑같이 겹쳐집니다. 그렇죠? 성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 코사인 세타는 똑같이 최대 최소 주기. 왜? 평행이동하면 겹쳐지는 거니까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대칭성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 대칭과 점 대칭이 존재하는데 하필 x가 빵인 데서 좌우 대칭을 이뤄요.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을 들어갑니다. 그 y축 대칭 우리는 우함수라고 불러요. 괜찮죠? 우함수. 큰일 났다. 엄청 묻었지 않았나? 아닌가? 미안. 와, 엄청난데? 미안해. 너무 좁은 데다가 막 써가지고 그 욕심나서 한 번에 그냥 가봤어요. 되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탄젠트. 탄젠트는 미안해. 이거 좀 지우고 위에다가 그려볼게요.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라서 이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맨 처음에는 x좌표분의 y좌표 빵 나오잖아요. 이거 좀 지울게.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자, 탄젠트는 일단 0일 때는 1분의 0 빵 나와요.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서 정가운데 들어가면은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 그쵸? 45도일 땐 탄젠트가 1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뭐 4분의 파이 에서 1이 나오겠네요. 뭐 특수학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면 어때요? 0분의 1 되죠? 0분의 1이니까 2분의 파이 지점에서 한없이 발산에 들어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쵸? 이해돼요? 그쵸? 자, 그게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뒤로 딱 넘어가는 순간 좌우가 대칭되면서 값이 또 나오니까 음수에서부터 올라오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가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가 줄어들어요. 주기가. 자, 이게 어떠냐면은 사인, 코사인도 원래 사분면마다 다 대칭으로 값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부호가 뿔뿔 마마로 가다 보니까 얘는 2파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부호까지 놓고 본다면. 근데 탄젠트는 사분면마다 값은 다 똑같은데 부호가 뿔마 가다 보니까 두 번마다 반복되는 걸로 보여서 주기가 파이로 가는 것 뿐입니다. 크기 자체는 사분면마다 다 똑같아요. 크기 자체는 2분의 파이마다 반복됩니다. 크기 자체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다시 한번 사인, 코사인은 최대 최소 주기, 거기에 대칭성.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그렇죠? 없는 대신 뭐가 추가로 더 생겼어요? 일단 주기는 파이가 되겠고. 뭐가 더 생겼죠? 점근선의 방정식이 생겼어요. 그렇죠?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의 방정식은 요런 거. x가 2분의 파인 거. x가 2분의 3파인 거. 얘네가 다 점근선이죠? 그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9파이. 빅파이. 미안해. 그래서 얘는 x가 2분의 홀스파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전부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그렇고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도 그렇고 괜찮죠? 오케이. 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직선 기준으로 좌우 대칭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대신 얘는 점대칭이 존재합니다. 다 이쪽도 점대칭, 여기 점근선이 0 나온 지점에 대해서도 점대칭을 이뤄요. 자, 근데 하필 그 점대칭 중에서 뭐가 또 존재를 하느냐? 원점 대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기함수가 됩니다. 원점 대칭이 있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좀 정리했어요. 미안해. 원래는 한번 끊어서 갈까 했는데 끊어서 가면은 오히려 더 집중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싹 한번 봤어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정의 관련된 것도 한번 봤습니다. 너무 오래 떠들었지? 야, 이거 되게 오래 떠들었는데. 미안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좀 풀고 들어갈게요. 화이팅. 힘들지.